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2010년 노량진 고시촌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노량진열을 기억하십니까? 교육당국이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실시할 때 시험을 채 한 달도 안 남기고 정원을 발표하는 데 따른 폐해를 없애보겠다고 당시 노량진 고시촌을 돌며 고시생들을 독려하고 또 1인 피켓 시위를 통해 결국 제도 개선을 이뤄낸 주인공입니다.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피켓으로도 유명세를 치렀죠. 그랬던 그가 이제 어엿한 학교장이 돼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의 차영란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교장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 이름도 특이합니다. 이 학교의 교장이신데요. 일단 이 학교의 좀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굉장히 학교 폭력이나 자살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 학교는 10대 이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논하고자 진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식 인가를 받은 그런 학교인가요? 지금은 사회적 기업의 준비 단계로서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또 뒤에 또 자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를 만드신 과정이 무척 남달랐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를 사회적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미가요. 사회에는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기업들이 이런 사회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의 모델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간직하고 있는 교육 문제들을 예. 저희가 감싸 안아서 그런 것들을 교육적인 시각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뭐 근래 들어서 이제 새로 등장한 또 하나의 기업의 모델인데요. 네. 형태인데 학교와 이것을 접목시킨 것은 참 이색적이군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예.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의 눈빛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교육자로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논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모두에서 노량진여라고 하는 별칭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당시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제 이름보다는 어떻게 제 별명이 더 유명해졌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사범대를 졸업하고 나서 교사 임용고시를 치러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보면
얼마를 뽑을지, 얼마만큼의 숫자를 뽑을지를 연초에 발표를 해줍니다. 예, 필요한 만큼 뽑죠, 되게. 네. 예. 그런데 이제 임용고시의 경우는 시험 보기 딱 한 달 전에 정원을 발표해줘요. 얼마를 뽑을지를. 아, 그래요? 네.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부담이겠군요. 네, 굉장히 이제 불안 초조 속에서 이번 해에는 얼마나 뽑을까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한 3년 정도의 시험 준비 과정을 겪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 해에 임용 정원이 0명이 났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가 제 나이로는 20대 마지막 29이었는데요. 예. 저의 20대 거의 모든 삶을 그 시험 하나를 보면서 찾아갔었습니다. 예, 시험 준비를 하면서. 네. 예. 그런데 그 해에 제가 정말 이제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준비한 과정에서 한 명도 뽑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에게는 정말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노량진에 가서 여러 선생님들,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더 쉽게 바꾸려면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을 만나고 싶어서 교과부 장관.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교과부 장관이셨던 이조 장관님께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됐었죠. 만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기 전에 저도 이제 장관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합쳐서 한 3,000명의 서명 운동을 받아서 예. 제가 이제 정부 종합청사 앞에 데이트 신청이라는 피켓을 들고 예. 이제 이조 장관님께 데이트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눠주는 그 전단물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장관님에게 어떻게 하면 저의 의견이 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해서 러브레터를 썼었어요. 예. 네, 데이트 신청에는 당연히 이제 편지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이게 손에 손을 타고 점심시간에 장관님께 전달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를 장관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해서 저랑 이렇게 면담을 갖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임용 정원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음 해부터는 미리 정원을 몇 명 뽑을지를 시험 보기 한 6개월 전에는 사전 고지를 하겠다 해서 예. 임용고시 사전 예고제가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야, 선생님 때문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군요. 네. 아니, 그런데 해마다 여러 대학에서 사범대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정부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교육 당국으로서는 교사 자리가 빈 자리만큼을 또 뽑아야 되겠죠. 네. 뽑아놓고 발령을 안 내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해 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거는 당국으로서도 너무 계획이 없고 어찌 보면 일종의 저는 얼핏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행정의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4대 졸업생 전원이다 교사로 그 이듬해나 뭐 또는 그 이듬해 정도에 바로 발령을 받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예견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러다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4대 졸업생은 100명인데 또 교사는 또 1000명을 뽑겠다.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것이 예고대가 되고 하면서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실제로? 네, 일단은 그런 TO가 불안정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서 수험생들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수급 조절 면에서는 아직도 예. 불안정한 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국영수 위주의 수업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나머지 비교과 관심 갖지 못한 교과의 선생님들은 아직도 TO가 0명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차 교장 선생님은, 이제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 차 교장 선생님은 임용돼서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노량진녀라는 별칭이 붙다 보니까 예. 어디 가든 그런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노량진녀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예.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제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예. 그런 다루기 힘든 성격들이 아닐까 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를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교사로서의 생활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고 걱정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약간 불이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저의 그런 면들을 좋게 보시는 관리자분들은 저를 이제 채용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산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지리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동덕여자중학교에서는 사회교사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학교는 차 선생님 같은 분을 튀는 여자 이렇게만 본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은 행동하는 네. 그런 또 반듯한 교사로 보셨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네, 이제 처음에는 그런 네. 사실들을 모르시고 저를 이제 뽑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랬군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있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지나면 학생들이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 뭐 과거에 이제 방송 영상이나 이런 것들 기억하시는 예. 분들도 있고 학생 중에 저를 검색해보는 학생도 있어서 선생님 살신성인 정신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사회교사니까 더 그런 예. 면들을 좋게 봐주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럼 뽑고 난 뒤에 그 학교에서 알고 보니까 차 선생이 저런 사람이었다. 이거 우리 잘못 뽑은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제 과목 특성상 사회교사다 보니까 예. 그런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막상 학교에 현장에 이제 교사로서 부임하셔서 학생들 만나고 또 수업하고 다른 교사 선생님들과도 같이 만나보니까 평소에 품었던 그런 교사로서의 꿈 이런 거와 현장과의 괴리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첫 수업의 그 떨림을 잊지 못하는데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무엇이요? 저는 지식 위주의 교육 이전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아이들에게 매 순간 제 첫 수업은 꿈에 대한 다짐서를 쓰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예상지는 A4 용지 한 장 정도 굉장히 짧은 분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데 빈 공간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아이들이 네. 백지를 내더란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없습니다. 저는 야. 꿈과 희망이 글쎄요. 그냥 대학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몇 가지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한 반이 되게 30명 안팎이죠. 네, 많은 데는 아직도 5명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안팎. 예. 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자기 꿈을 뚜렷하고 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피력하는 아이가 30명 안팎에서 몇 명이나 되던가요? 5명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참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표피적이고 인간적이지 못하면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깜깜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그 첫 시간마다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니까 제가 앞으로 교육자로서 어떤 길을 살아야 될까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예. 그런 답지를 보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를 좀 더 빨리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어떤 학교를 다녀야 너희들이 행복하겠니? 했더니 저희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방하고자 하는 거는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과목으로 좀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는 학교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주로 이제 자신의 꿈을 정하게 되면은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꿈과 교육이 접목이 되는 수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많이 합니다. 지금은 사실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비해서 우리 교육이 쫓아가는 속도는 굉장히 아직은 느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회 변화에 우리도 교육도 빨리 수요자의 그 요구에 맞춰서 좀 공급자들도 빨리 분주하게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도권 교육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영수 위주고 또 그 외 과목들은 거의 대학 시험에도 안 나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대표적으로 국사 같은 과목도 누구 얘기 들으니까 서울대는 국사를 필수로 하고 그 외 대학들은 상당수는 필수를 하지 않으니까 서울대 가는
전교에서 1% 들은 아이가 국사를 하고 나머지 99% 아이들은 국사를 안 한대요. 서울대를 안 가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현실도 있고 우리 제도권 교육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꿈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그 주입식 교육의 상징인 국영수에 길들여져 있는데 만약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다. 또는 뭐 그에 버금갈 만한 뭐 대통령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마음대로 지켜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그런 즉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가진 분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시행 단계로서 이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를 제가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지금의 수능 체제로 있어서는 아이들이 정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험이 너무나 그 학벌 위주의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시험의 그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의 행복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 점수만 따라가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인 교육 쪽으로 어제도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순천 어느 고등학교에서 노양원에 가서 뭐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타까운 예. 거는. 전 그래서 일단은 그 밥상머리 교육, 애절 교육 있죠.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서당 선생님이 그 훈계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교육 방식이 잘못했으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훈계를 받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고 다듬어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들은 가정도 너무 바쁘고요. 예. 학교도 그런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아울러서 우리 학생들을 그 예절 교육 쪽이나 전인 교육 쪽을 감싸 안는 그런 교육 쪽으로 제가 나아가는 게 저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인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입시 교육, 학교 서열화, 그다음에 학벌 사회가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안 좋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꼴이 아니고 또 과외까지 해서 돈 들여야 되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회의 뭐 지성계든 어디 전반에 어디에서나 학벌 사회를 다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고착화되어 있고 고쳐지지 않아요.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 전반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들 문제인식은 하고 있는데 안 네, 나서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이 혹시 묘책이 없나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는 이런 서서히 변화보다 혁명이 필요하다고 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혁명에는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교육의 주체자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일단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분들의 의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교사들이 역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은 한 반에 도시의 경우는 3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 혼자서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요. 굉장히 작은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담임 선생님이 15명에서 20명 안팎이면 그 학생들의 뭐 가정 생활이나 그다음 그 학교 밖 다른 생활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사를 뽑는 그 교사들도 굉장히 엘리트 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특히 인기 직종이죠? 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의 역량을 사실 학교에서 가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작은 학교를 이렇게 작은 학교 단위로 묶어주게 되면 조금은 이런 문제들이 감싸 안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학교는 뭘까 해서 저 강의실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아니요. 지금 제가 보듬을 수 있는 아이들만 해서 저의 목표는 한 학생이라도 제대로 된 학생으로 길러 나가자가 저의 목표라서 많은 학생들을 제가 물론 감싸 안을 수 있는 역량이 제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작은 학교로 저는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제가 감싸면서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를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아이들만이라도 좀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70년대 중반에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5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건 학생이 아니죠. 그건 돼지 새끼들이죠.
그죠? 뭐, 그때 당시는 워낙 그렇게 많은, 그래도 그때는 사실 선생님 말이라면 이렇게 따라주고 존경하는 그럼요. 그런 풍토가 있었고. 이제 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기까지는 안 했지만은 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들은 뭐 매도 맞고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스승과 제자의 도가 있었고 네. 학생들이 그리 많았지만은 지금처럼 사제간에 정이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인원도 적은데 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스킨십이 훨씬 많고 할 텐데 네. 왜 학교에서는 그런 사제간의 정도 없고 전인 교육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저는 근본적인 게 그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고 조금 생각을 해요. 어느 쪽요? 사랑에는 주고받는 게 다 있겠죠. 그래도 특히 선생님 쪽이 먼저겠죠. 네. 아이들보다는 그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베풀다가도 아이들의 그런 태도면이나 이런 그다음에 제도권에서 이렇게 힘든 업무나 과정 속에서 지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선생님들이 정규 그 60년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 4년 정도 되면은 다들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 삶 속에서 뭔가 새로 활력적으로 숨 쉴 수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자 선생님 우리 간추린 뉴스 간단히 하나 듣고 또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축제 기간에 남자 생도가 여자 후배 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특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엘리트 장교 양성 교육기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군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입학 비리와 관련해 영훈 국제중학교와 학교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제중학교에서 잇따라 비리가 터지자 국제중 지정 취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조 부품을 사용한 원전 3곳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원전 관리 감독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시모토 일본 유신의 공동대표의 망언에 대해 괴이하고 불쾌한 발언이라며 노골적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시모토는 6월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To live in a self-sustained world. Body movements, emotions, and sexual activity are to create the energy to survive. A total mystery surrounds this experiment and its project scope.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량진여로 한때 이름을 날렸던 우리 차영란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차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교사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감투도를 쓰셨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국 기간제 교사 협의회 대표, 한국교육복지포럼 대표. 감투를 좋아서 쓰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기간제 교사 협의회 대표라는 경력이 좀 남달라 보이는데 이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통, 아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모르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제가 용산고등학교나 동덕여중에 다 기간제 교사로 임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이제 임용고시 정원이 영무형이다 보니까 제가 갈 곳은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런 오래 기간제- 근무 안 하셨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기간제 교사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제 기간제 교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간제 그 일정한 기간만큼만 교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 보통 얼마입니까, 기간제가? 보통은 이제 짧게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가 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원래 뜻은 출산 휴가나 병가 휴가에 대비해서 예. 그때그때 메워지는 교사분들은 필요한 측면도 네, 필요한 있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육계에서도 비정규직화하는 형태로 나타난 게 이 기간제 교사 문제라고 할 수가 예. 그럼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더 심하겠네요. 더 심하죠. 왜냐하면 재정을 좀 그렇게요. 그렇죠. 아끼기 위해서 정교사를 뽑기보다는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계속 매년 바꿔가면서 하면 재정적으로는 뭐 재정적으로 아낀다면은 정교사가 100원 받는다면은 기간제 교사는 대개 얼마를 받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교사는 호봉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니라 뭐 그건- 퇴직금이나 정년 보장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는 예산 감소가 분명히 되겠죠. 예. 기간제 교사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정식 교사보다도 우선 월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호봉은 그 경력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예. 네, 교사 몇 년 차에 따라서 그거는 바로 적용해 줍니까? 네, 적용을 해 줍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게 없군요. 네, 아예 없습니다. 신분 안전이 안 돼 있는 점이 문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의 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굉장히 너무 불안정한 자기 신분도 이게 불안정한데 하루살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예. 윗분들 눈치 보면서 관리자분들에게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제 지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임금 문제에서도 성과급을 다 이제 정교사분들은 받는데요. 이 기간제 교사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 교사 협의회 내에서 이런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 올해 예. 5월부터는 성과급이 지급이 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들도요. 네. 그런데 뭐 제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서는 성과급이라는 게 조금 낯설지 않은데요. 네. 영업 실적이라든지 네. 뭐 새로운 뭐 제품을 개발했다든지. 네. 근데 학교에서 성과급은 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음을 네. 전제합니다만은 네. 조금 낯이선데 어떤 경우에 성과급을 줍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고 학부모도 교사를 평가하고 예. 교사들도 동료 다면 교사를 평가군요. 예, 평가할 수 있는 교원 평가 제도가 생기면서 예. 그 평가에 따른 등급들이 세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별 이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이군요. 네네. 예, 그렇다면 또 다른 형태의 성과급을 선생님들한테도 지불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100원 받으면 비정규직은 뭐 20원, 30원 받는 데도 있거든요. 네. 3분의 1. 네. 근데 이제 기간제 교사는 급여는 다 받는데 성과급이나 그다음에 정규 고용이나 퇴직금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네. 그 말씀이죠. 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예. 굉장히 힘든 업무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나 그다음에 뭐 수업계 업무나 굉장히 정교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암암리 이른바 기간제 잡무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간제 교사들이 다 대행해서 맡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야말로 사실은 정규직 교사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는 6개월, 3개월 하다가 네. 학교를 떠나버리는데 네. 어떻게 그분들에게 학교에 근간이 되는 일을 네. 그렇게 맡길 수 있는지 그건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네. 또 하나 선생님을 모신 김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저도 어디 중학교에 한번 특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평교사들이 좀 나이 드신 선생님한테 부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낯설었어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장교사 제도가 네. 학교에도 도입됐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는 저는 처음으로 그걸 체감했는데 학교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학교가 작잖아요, 작고. 네. 학교 학생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학급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교사가 적고. 네. 그런데 왜 옛날에 없던 저희가 다닐 때는 부장교사가 없었거든요. 네. 저희가 고등학교가 12반 학생 수만 750명. 네.
뭐 선생님들이 한 7, 80명 되셨는데도 부장교사가 없었는데 지금 부장교사가 생기고 한 그런 것은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교사들의 성진 욕구 같은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그런 위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건 그냥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일단 학교에 가시면 각각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부. 그래서 그 부서마다 생활지도부, 예, 또요? 뭐 진로 적성부, 예. 네. 그렇게 각각의 부서들이 있어요. 아. 교가부는 교무부는 교무부. 그러면 각각의 부서마다 그런 부장 선생님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진로 상담 부장, 뭐 교무부장 이렇게 부장 선생님들이 그 영역에 담당하는 책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부서, 기업에서 있는 그런 부서의 역할들을 학교에도 적용을 시켜서 부장 선생님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학년마다 또 학년 부장 선생님이 있으세요. 아, 학년의 예. 전체를 담당하는 1학년 부장 선생님, 뭐 2학년, 3학년 부장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장 선생님들이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의견을 표력하고,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각각의 부장 선생님들과 그 교감 선생님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평교사들은 거의 위아래가 구별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칭호사고로만 부장 선생님이라고 하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냥 평교사 같이 이제 일하는 직업 동료. 그걸 혹시 순환 보직합니까? 안 그러면 연공 서열로 합니까? 되게 부장을 맡는 분들이. 보통 이제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요. 예. 돌아가면서 하는 순환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예. 예. 그분들에게는 뭐 그래도 약간의 보직 수당은 또 별도로 지급을 당연히 하겠네요. 있죠. 네. 또 그런 일을 보직을 맡으면은 것은 과외 일을 하니까 수당을 드리는 것은 응당한 것이기도 네. 하고요. 어쨌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그런 교육 당국 차원의 안전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기간제 교사 분들도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은 그 학교 생활을 유지하게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전국 기간제 교사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굉장히 예전에 가불관계가 굉장히 요즘에 사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계에서 저는 가불관계는 이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암리의 정서상에 저 교사는 기간제 교사야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출신들이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임용이 안 돼서 잠시 기간제 교사한 것이 그게 무슨 흠입니까? 흠은 아닌데 일단은 학생들도 예. 저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야. 출신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네, 학부모님들도 자기 담임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고 하면은 조금 싫어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마치 그럼 안 좋은 경력처럼 어디 정규 고용이 될 때는 그걸 뭐 세탁을 하려고 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경력을 쌓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학교 내에서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정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무시한다든지 학생이 무시하거나 학부모가 무시하거나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예. 저는 기간제 교사라서 그런 이런- 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야, 근데 선생님 모신 김에 1년에 사범대를 졸업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서 1년에 임용고시 합격하는 4대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전국에 이제 한 4만 명 정도의 매년? 네, 준비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되는 인원은 3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도 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사범대 졸업해서 바로 임용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뭐 한두 명 꼽을 정도로 대부분의 2, 3년은 준비해서 재수 3수를 겪어서 선생님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선생님들은 대개 다 그러면 거의 지금 실업자죠. 그냥 실업자이거나 교사가 되더라도 기간제 경력을 안 거친 사람이 거의 거의 없겠네.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 출신이라면 오히려 기간제 교사 출신이 그 기본 경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앞서서 전교사로 기간제 교사 이런 것이 실시되기 이전에 벌써 15년, 20년 전 이런 때 교사가 되신 분들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기간제 교사를 마치 뭐가 부족해서 네, 실력이 마치 부족해서 그런 한 것처럼 그거는 정말 네. 학교 내에서 특히 교육 현장에 그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네, 굉장히 서글픈 현상 속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열정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예. 그런 시련과 뭐 어려움 뭐 그런 거 다 극복하고 학교에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뭐 상담들을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막 학교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정교사분들한테 토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런 협의회 사람들과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서러운 걸 당했다고 예.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힘드신데 도대체 왜 학교에 있습니까? 나가시지. 네. 딴 거 하시지. 네. 그렇게 물어보면 예. 선생님 제가 딴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학교 밖에 나가서 다른 것들을 해봐도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학교가 있다는 거죠. 학교 아이들이 보고 싶고. 지금 제가 마치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밖에서 교직원 생활도 하고 다른 사회활동도 해보면은 다시 제가 돌아갈 곳은 학교인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고. 그래요. 네. 선생님 제가 실례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도 차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에 막상 정규 교사 임명받아 가면은 3, 4년 지나면은 50 먹은 교사하고 똑같다는 거죠. 매너리즘이 빠지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일찍 교사가 된 분들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범대를 막 졸업하고, 임용이 돼서 바로 선생님이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그 대단한 엘리트 코스고 대단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년 지나면, 제가 너무 교사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회의가 오고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오히려 저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튀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좌절시키는군요. 좌절시키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준비된 질문 이외에 오늘 선생님 제가 오늘 막 쏟아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뉴스의 인물이어서 모시긴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만은 네. 제가 뭐 그런 학부모 입장이 아니라서 그 이전에는 저도 학부모였고요. 네.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직업 만족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타 직업에 비해서. 아시기로 그냥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네. 좋습니다. 높지 않죠? 요즘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니 많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 공무원하고 공무원 중에서 교사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가서 2세 교육을 맡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고시 교원 임용 교사가 되려는데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서 우리 국가 전체로는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또 학교 현장에 서시고 싶어 했던 선생님들이 막상 가면은 지금 학교의 선생님보다도 학원 선생님들이 더 인기란 말이에요. 네. 진짜 실력이 없는 건지 학교에 계신 분들이 네. 성의가 없는 건지 또 안 그러면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5명 시절에 우리가 그 시절에 선생님만큼의 스승으로서 예우도 못 받고 있고 네. 그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인지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자신들은 불만은 많고 이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글쎄 선생님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정치권에서 저는 그걸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학교 현장을. 저희가 학원 교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예. 학원 교사들은 정말 수능만을 위한 전문가적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수능 제도가 남아있는 이상, 거기로 당연히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제도 개혁에 대한 말씀. 예, 그건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학원 체제를 보면요. 학원 선생님 밑에 조교들이요. 한 5, 6명은 따라 붙습니다. 학원에요? 네. 그건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 예. 네, 그래서 보통 학원 강사들은 자신의 수업 준비를 굉장히 다양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이 1인이 다 역할을 해내면서 그 잡무를 다 감당해내면서 굉장히 1인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평가받는 거는 뭘로 평가받는지 아십니까? 뭘로 와봤습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평가를 받는 것들이 아니라 예. 그 외에 잡무 능력들을 행정적인 업무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런 것들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열을 쏟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나 행정 일에 더 힘을 쓴다는 거죠. 그럼 교원단체에서 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선생님들의 그 부수적인 행정 업무를 뒷받아칠 수 있는 행정 요원을 뽑는다든지 네. 제도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교과 준비와 네. 아이들과의 스킨십, 네. 진로 교육이든 또 개인 상담 교육이든 이런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그걸 행정 요원을 뽑아줘 버리면은 네. 뭐 서무 담당 말고요. 네. 별도로.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통적인 그런 뭐 꼭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될 채점 같은 거는 불가피하겠지만은 네. 그 외에 선생님들 잡무를 누군가 맡아주고 선생님들이 본분의 일에 충실하도록 한다면은 좋을 텐데 그런 게 안 된다면 정교조라든지 그에 뭐 그 외에도 또 교육단체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보수 진보 합쳐가지고 네. 그런 단체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보조가 예. 교무실에 한 명씩 배치되게 일단 제도적으로는 한 보완이 명이 부족하면 두 명, 세 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좋은 취지로 했으면 예.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잘 살려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좋은 제도,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현장에서는 잘 활용이 되어 있지. 어떻게 쓰고 있길래요? 그냥 대체? 그 선생님 한 명은 예. 그 선생님의 모든 그 행정 업무를 다 담당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공문 처리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상에 뭐 또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 해결하는 것들을 그냥 담당을 할 뿐이지. 운영을 잘못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 뽑아놨으면 그 행정 보조의 역할을 또 10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운영 자체를 또 잘 활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행정 보조 뽑는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 학교에서는 또 잘 써먹지 못하니까 그것도 낭비. 그 새 사람이 들어왔던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선생님 또 하나 제가 실례되는 질문을 제가 궁금하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궁금해할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교원으로 교사로 초중고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배치되면은 임용되면은 10년차 선생님이 이것저것 합쳐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년차 선생님 임용된 지 정확하지 않아도 그때서야 좋습니다. 보통은 4천, 5천. 10년차. 네. 그럼 20년차는요? 거의 이제 그 기업의 부장급들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에 20년이면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면 기업 부장급입니다. 네, 네. 예. 좀 되겠네요. 네,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연봉들이 작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 처음에 이제 교사로 나갔을 때 저희 실제로 받는 180만 원 정도 받고 기본급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예요. 월에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월급이 180만 그러면 원이에요. 연봉이 한 2,200~300쯤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그 정도밖에 이제 초임교사. 1년 차는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다른 뭐 사기업 들어간 것보다는 연봉이 낮은 편이죠. 예. 그런데 이제 20년 정도 하면은 거의 다른 기업들에 다니는 것만큼 예. 연봉 수준이 이제 맞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연봉에서도 급여에서도 적지 않고 네. 그다음에 흔히 교직을 두고 사람들이 불허한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3~4개에 걸친 방학입니다. 네. 대학 강사들은 교수들은 월급이 나오는데 대학 네. 강사들은 월급이 안 나와요. 네. 물론 그 시간에 또 재충전하고 학과를 준비하는 선생님도 난 계신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다른 직종과 달리 훨씬 더 그런 재충전의 기회나 네. 또 근무 시간도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기업보다도 많지 않고 네. 빨간 달은 다 놀고 흔히 하는 말로 그죠? 이런 거에 비하면 교직이 아주 선호할 만한 직장이고 네. 또 선생님에 대한 일반 사회의 평이 결코 하대가 아닙니다. 네. 누구든 뭐 대통령도 자기 자녀를 학교 보내면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요. 네. 예우를 갖춰야 되고 그런 네.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정작 선생님 당사자들은 직업 만족도가 높지 않고 날이 갈수록 교직에 대한 직업적인 인기는 올라가지만은 사회적인 존경은
낮아지고 있고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이상한 현상 우리 사회에서 좀 혼란스럽기 조차해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부부교사는 뭐 어디 뭐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던데 그 정도로 사회에서는 부러워하는데 네. 정작 현실은 뜯어보면은 학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 당국만의 또 뭐 국회만을 나무랄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 해결책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학교의 주인이잖아요. 네. 물론 아이도 주역입니다만은. 예. 네.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야 분명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행복하게 하는 길은 수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제공이 되면 예. 선생님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러나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나도 그냥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예. 모두 다 그냥 그 수준에 만족하는 정도로 머물고 누구 하나 열심히 하면은 쟤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분위기를 네,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교사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교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교장선생님을 맡고 계시는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 네. 이 학교를 아까 슬쩍 소개하고 말았는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를 지향합니까? 저희는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 그런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전혀 그런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 희망,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 이런 교육들을 전담하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선생님이 만드는 학교 사실 이게 작은 학교에서 하나만 이루어져야 될 목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말씀하신 대로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고 또 자신의 개성과 특질을 잘 살릴 수 있고 그러면서 전인교육을 실천해서 기분 좋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네. 그런 학교라면은 이건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냉큼 채가야 되는 아이템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선생님을 교육부 장관으로 파격적으로 임용해서 발령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박근혜 정부에서 들고 나온 교육 정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이번 2학기부터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구학교로 한 47개 학교 정도가 선정이 돼서 진로 교육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를 쉬면서 이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준다는 게 이번에 자유학기제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것들이 점점 이제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이제 201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시행이 되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지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었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이 다 되어는 있는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 학교 교사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미흡한 단계에서 제도만 이렇게 확 와버리면 또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당연히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실험실의 실험쥐 같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잘 고민해서 이걸 또 맨날 교육 이야기 할 때는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100년을 준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되고 생겼던 제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육 분야만큼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치권에서도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물론 아시죠? 결국은 결과적으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다음에 이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이런 분들이 했던 혁신학교. 네. 제가 한번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교육감 바뀌니까 혁신학교 지금 벌써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혁신학교가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을 상당수 실천하고자 했고 했던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신학교는? 네, 저도 그런 면들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뽑는 데 있어서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지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정치권이 변동이 되면서 혁신학교라는 좋은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점점 줄이고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고 뭔가 바꿔가는 변화의 단계였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뭐 자신들의 뭐 조금은 보수와 진보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뭐 없어지는 것들은 앞으로는 좀 저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건 준비된 질문인데요. 우리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들 중에서도 선생님처럼 뜻깊은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들어있을 텐데, 특히 사회적 기업과 양성과정 같은 것을 관심 가진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까?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기업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이윤을 많이 창출하면 됩니다. 일반 기업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뭐 교육이면 교육, 환경이면 환경, 뭐 자신이 이제 겪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예.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문제들을 문제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이걸 감당해내면서 이것들을 모델화시켜서 비즈니스 모델화시켜서 사회적 기업가로 나아가는 방면을 많이 생각해내고 고민해냈으면 좋겠고 예.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원래 준비한 질문지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오늘 제가 그냥 역시 현장에 계신 분, 그 기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 뭐 군인이 됐든 뭐 일반 중소상공인이 됐든 사실 모든 문제는 현장이 있고요. 또 현장을 뚫어지게 보면 또 대안도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교육학자보다도 오늘 현장의 선생님을 이래 모셨으니까 제가 질문도 그냥 준비한 그 대충 밀어두고 그냥 저도 그냥 현장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나쁘지 않았죠? 네, 선생님?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이야기를 또 전할 수 있어서 예.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한 것도 몇 개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학교 선생님들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그 양반들은 학교 자기 일에 만족을 하는지 이런 걸 사실 뭐 교사로 있는 분들이 주변에 또 있다면 있지만 또 집어보면 찾아보려면 없기도 해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차 선생님 비행 김에 그냥 막무가내로 막 두서없이 물어봤는데 네. 그에 대해서 또 흔쾌히 또 잘 답해 주셔서 선생님 고맙고요. 자, 오늘 선생님 아침 이런 시간에 우리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준비하신 학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 이 준비하시는 것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차영란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국민TV